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갖다가 올릴 때 세 가지 파트로 조금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처음에 올렸던 것은 이제 구문독해 쪽으로 해서 한 파트,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올리게 되는 수능 어법 및 이제 일반 어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및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교과평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법인데요. 시중에 많은 고등학생용 그리고 수능용 이렇게 어법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전적인 어떤 문제집 형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오랫동안 수업을 좀 해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혼자서도 문제를 풀면서 그 원리를 갖다가 알 수 있게 이렇게 그 원리를 좀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은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수업용으로 만든 책인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게 이제 대표 기출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법책들은 이제 수일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수능 문제가 이제 추세를 보면 아주 예전에는 세 문제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두 문제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법 자체가 조금 많이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학교 내신 기출에서는 어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용으로서 어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법은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어법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첫 번째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중들의 책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준동사 파트라든가, 그리고 또 뭐 수일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 나름대로 관계대명사 후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조금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수학, 과학을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영어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다가, 어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독해에서도 독해 원칙 같은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먼저 정리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 말씀을 매 시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다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오른쪽에 노트하고 필기 도구를 꼭 챙기세요. 패드는 안 됩니다. 이 패드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되도록이면 아날로그식인 진짜 노트하고 진짜 펜을 갖다가 준비하셔서 거기다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015년도 6월 달에 나왔던 후하고 후수를 갖다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보면 이 책을 제가 만든 게 2018년, 19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봤을 때 후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출제된 횟수가 총 13회였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네, 13회. 13회 정도 나왔었는데요. 근데 고3 교육청 뭐 교과평 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2회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까지 이 후스가 선택지에서 나온 적은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근데 실제 수능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교과평 모의고사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후스가 수능에서 정답으로 제시될 그런 해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스, 자, 후스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후스는 우리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관계대명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이 whose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해놓고 나서 밑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선행사가 나옵니다. 선행사 N1 이렇게 선행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다시 선행사 N1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whose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이 whose 앞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뭐뭐의라고 연결을 시키는 게 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따가 예문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좀 중요한데요. 이게 세 번째는 뒷문장 구조가 완전합니다. 자, 이 완전하다는 표현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주격이나 목적격 같은 경우는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이 whose는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문장의 성분이 필수 성분이 다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입니다. 어순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whose를 전후로 해서 N1, N2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자, 이 N1과 N2를 뭐뭐의라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N1의 N2 이게 말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뒷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된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실전 해설입니다. whose 자, 완전성 여부를 묻는 유형에서 아주 중요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문제입니다. 내신,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독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독해 이르기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거, whose는 세 가지 것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 반드시 N1, N2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 N1과 N2를 갖다 뭐뭐의라는 소유격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뒷문장 구조는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르게 반드시 이 명사 N2를 포함해서 반드시 완전한 구조를 취합니다.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에서 주의. 위 세 번째 완전한 구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완전한 구조가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의미상으로. 의미적으로나 구조상 두 번째 명사가 뒷문장에서 이 명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N2가 즉 뒷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예문을 보여주겠지만 이 N2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는 원래는 뒤쪽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서 앞으로 강제적으로 끌려져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N2가 뒷문장에서 여기 있죠.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는 형태상 목적어 주어동사 또는 보어 주어동사가 돼서 구조적으로는 어순적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데 그러나 필수 성분을 다 구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완전한 구조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라는 것은 이걸 이제 처음 본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은 이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 세 가지 거 다시 좀 보면 이제 예문으로 바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비법이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해설 방법인데요. whose는 세 가지 거. 저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의미의 세뇌를 시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ose는 세 가지 것. 앞에 관계대명사니까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N1. 다른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무조건 뒤에 N2, 두 번째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사항. 두 번째, 첫 번째 N1과 N2를 갖다가 뭐뭐의라는 소유격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데 반해서 이 whose라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구조를 취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거. 이거는
어법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독해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예문인데, 예제 1번.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예문을 사용하거든요. 자, he is my friend. 그는 내 친구야. 예,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자, 성질 급하신 학생들은 사람이구나 보자마자 무조건 who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근데 뒤에 보니까 자, father 주어, 비동사, 그리고 뒤에 a mayer은 보어까지 있습니다. 전치사 in 있고 뒤에 목적어까지 있어서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이거는 문장 구조가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해서 관계대명사 who는 쓰면 안 됩니다. 왜? 관계대명사 who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whose가 되는데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세 가지 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 명사, 그리고 뒤에도 명사. 그래서 N1, N2입니다. 두 번째, 자, 뭐뭐의가 말이 되는지도 보면 됩니다. 그는 내 친구야. 근데 그 친구의 아빠는 일단은 말이 돼. 그는 내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빠가 자, 뒤에 이제 문장 구조가 완전한 거 보세요. 자, 주어, 비동사, 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hose. 해석까지 볼까요? 그 친구의 아빠가 한때 이 도시에서 시장이셨어.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패턴화를 시켜놓으면 뭐가 좋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어법 문제는 앞으로 계속 모든 어법 문제는 패턴화를 시킬 겁니다. 공식처럼. 그것의 장점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독해할 때 일단 독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시키니까 어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whose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문을 통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좀 전에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말한 것을 여러분 직접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아닌데 일부러 조금 쉬운 문제. 참.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제가 무슨 뭐 대본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업했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투서가 없을 수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실제 수업처럼 좀 정리가 돼가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더 나아질 겁니다. 여기 보면 N2가 명사는 우리가 계속 말하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N2 father는 두 번째 명사인 father는 주어 자리에 왔어요. 주어 자리. 그러니까 뒤에 어순이 정상적으로 쓰입니다. 일단 주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however 그러나 I do understand people. 나는 어떤 사람들을 이해해. 사람들이라 해서 무조건 who를 쓰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priority, 우선순위가 주어, 비동사, money, 보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who는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who가 안 되면 사람이면서 who가 안 되면 who스입니다. who's. 보세요. 이제 이걸 이제 N1 세 가지 거 확인해 봅시다. N2 자, 이것의 말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을 이해해. 근데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돈이야. 이렇게.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돈이야. 실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경우를 이렇게 그냥 쭉쭉 밀고 가면서 후수도 계속적인 용법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돈이 우선인 사람들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이제 예문입니다. 자, he is the first player. 그는 최초의 선수였어요. N1. 맞죠? 뒤에 이제 일단 who's 나왔죠. earnings, past. 저번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영어의 품사나 성분은 which로 결정된다. past 뒤에 정관사 the를 보는 순간 뒤에는 무조건 뭡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earnings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주어, 타동사, 목적으로서 완전한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는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사는 타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구조 파악할 때요. 영어에서 많은 단어들이 이제 물론 이제 패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명사, 동사, 뭐 동사, 형용사 이렇게 하나의 품사로만 사용되지 않고 우리말로 좀 다르게 우리말의 성분이나 품사는 조사나 어미로 결정되잖아.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조사나 무슨 어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치로 결정된다. 위치로. 위치로 어떤 단어였던 품사나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문장 구조 파악할 때도 굉장히 기본으로서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링스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있어. 그죠? 그러면 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 이런 것들은 못 써요. 그럼 뭐밖에 안 되냐? 이제 who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걸 확인해 보자고. 자, 그는 최초의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소득이 말 되죠? 일단 자, 천만 달러 밀리언이 100만 달러니까 1000만 달러의 어떤 장애물을 갖다가 넘어섰다. 이렇게. 그는 최초의 선수였다. 그리고 그 선수의 소득은 100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문장.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는 소득이 100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선 최초의 선수였다 이렇게. 이 지문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담인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이정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엄청나게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그 활약하던 시절에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약물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명예의 전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었는데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야구 선수 중에서 100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 최초의 선수는 아마 베리 본즈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선수를 아마 그 묘사하면서 썼던 표현 같아요. 어쨌든 자 이게 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예제를 갖다가 3개를 봤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N2가 여기 지금 N2가 여기도 N2가 priority 여기도 father N2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어 자리. 그래서 조금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뒷문장에서의 명사가 반드시 주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명사는 우리 이제 잘 알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때는 주의를 이 해석이 조금 여러분들 이제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아까 그 기본기 3가지를 무조건 머릿속에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톰 크루즈 is an actor.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는 배우야. 사람이네. 후스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공란으로 블랭크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워놓고 films I have enjoyed. 이게 이 뒷문장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어순은 이 films가 뒤로 가야 돼요. 그죠? I have enjoyed films. 나는 영화를 즐겨.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공통점이 되는 것은 어떤 요 사람의 어떤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유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I have enjoyed film인데 이 액터의 영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원래 이제 그 필름이라는 이 단어가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N1의 N2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였던 게 강제적으로 앞으로 끌려져 온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보세요. N1, N2인데 말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명사다음에 조다 이렇게 수식구조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관계사 절이잖아요. 그래서 관계사 절이니까 뒤에 동사가 한 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수식 구조가 아니고 얘가 진짜 동사가 돼야 된다. 얘가 진짜 동사가 되고, 그리고 얘가 당연히 이제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게 필름스가 뒤에 있는 목적어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이제 필름스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 액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두 번째 아까 있었죠.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게 N1의 N2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져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는 완전한 구조가 아닌데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있을 게 다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구조이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게 예제 5번이 제가 지금까지 한 꽤 오랫동안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후수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롭게 나온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 이 고등학교 2학년 그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밑줄형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 후수 자리에 대열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요거였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어법상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여기 보면 봅시다 한번. 일단 이제 대열가 있다고 치고 자, the violinist and pianist.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 특수구문 제외하니까. 자, 근데 their names 명사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나옵니다. 수식 구조 같은데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name을 hold 한 것 같아. 위치도 좀 이상해. 이제 regularly 규칙적으로. 근데 진짜 또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whose 파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가 보다라고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whose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whose로 고쳐놓은 거고 실전에서는 the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they. 그럼 이게 헷갈립니다. 정말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뼈대는 얘네들은 벌어들여. 얼마만큼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만큼을 그 사이에 돈을 벌어들인대요. 자, 전치사 포가 나왔으니까 명사 단 한 번의 공연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자,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그 사람들, 얘네들의 이름을 들어봤어. 이렇게. 이게 지금 hold가 주어, 타동사, 얘가 지금 목적어 구조. 얘네들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의 이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뒤에 문장 구조가 되니까 관계대명사 뭐가 들어갈 자리다? whose가 들어갈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요 문장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잠깐 다 지워드릴 테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앞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천천히 풀어보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유튜브라는 게 보니까 그 정지 딱 시켜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정지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이 자리가 whose가 들어갈 자리야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whose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whose 문장이 나올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아까 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뇌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실전 문장에서 나왔을 때 이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N1, N2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 되죠? 그리고 주어, 타동사 완전한 구조네. 주어, 타동사, 목적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래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니까. 왜? 관계사절은 기본적인 기능이 수식이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구문편에서 명사 수식 6가지에서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whose는 지나가는 말로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whose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이 문장의 동사는 on이라는 타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자,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에 돈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제가 일부러 기본 예제는 쉬운 문제를 줍니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숙지할 수 있는 문제로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갖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기본 예제는 되도록이면 쉬운 걸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게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기면 제가 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출판 계획이 있는 건데 이렇게 예제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이것도 다 변형을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기본 예제가 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 예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기계 조작법을 그리고 한 강은 한 번 올리는 것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할게요. 30분 넘어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원래는 후수는 간단하겠다 싶어서 한 20분 이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말이 많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He was an economic historian. 문장 끝났네. 그는 경제사학자였어. 사람이네. 무조건 후 큰일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뒤에 보니까 자, work has centered 애매합니다.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센터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얘가 되니까 관계대명사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계속 이 center on은 가운데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focus on하고 똑같아요. focus. 자타동사 겸용이거든. 그러면 그 연구가 중심을 이 사학자한테 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타동사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 그 연구가 어떤 뭡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걸 갖다 연구라 그래야 돼? 그치. 그 연구가 얘도 연구니까 이런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그 연구가 뭐냐면 자, 어떤 경영사 그리고 특히 자,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갖다가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경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영 관리 이렇게 경영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주어 있고요, 자동사 나와 있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까지 있는 구조예요. 이게 왜 이런 의문점을 표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조금 이런 게 이제 그 문제가 됐었는데, 또 시간이 또 길어지겠네. 이제 문제 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후수야라고 하면 고등학교 답이 후수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저는 저 자체도 조금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센터에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얘를 타동사로 보면 안 됩니까? 타동사의 목적어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그 연구가 초점을 이 사람한테 맞춘 건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이 연구가 초점을 이 사람한테 맞췄으면 관계대명사 후가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내용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연구가 이런 것들의 어떤 연구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얘는 자동사로 쓰인 거라고. 타동사가 아니라. 그쵸? 이거는 해석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해석까지도 결합이 되니까. 혹시라도 여기까지 문제를 풀 때 조금 고민했던 학생은 공부에 소질이 있는 학생입니다. 센터는 포커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포커스 자체도 자타동사 겸용이거든요. 뒤에 포커스 하면 목적어 나올 수 있거든요. 센터도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centered on. 그래서 이 센터의 그 완전성 여부를 따질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지를 갖다 판단할 때는 이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집어넣어보세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가져와보세요. 이렇게 말이 되면 이게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초점을 이 사람한테 맞춘 게 아니잖아.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여기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센터드가 단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centered on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경제사학자의 연구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whose가 들어갈 자리. 뒷문장 구조는 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깨끗한 책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했으니까 정지시켜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 whose는 세 가지 것. 첫 번째,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이 N1의 N2 이게 말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이 N2를 포함해서 뒷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